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연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정말 메이크업 요청을 많이 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찍어서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스킨케어를 해주고 나서 톤업 쿠션을 살짝 얹어줘요. 노베브에서 증정으로 받은 라벤더 쿠션입니다. 원래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는데 거실에서 화장을 하려니까 아주 고양이 털이 너무 날려요. 앞볼? 티눈 뭐 팔자? 여기 심부볼? 턱까지 이렇게 얹어줍니다. 제가 스토리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중요한 날 항상 하는 베이스 꿀조합이 있거든요. 이 하밍 비비 로션이랑 오바우톤 파데예요. 얘는 좀 매트하고 얘는 완전 촉촉해서 오늘은 좀 매트했으면 좋겠다면 이거 비율을 높이고 오늘 좀 촉촉했으면 좋겠다면 이거 비율을 높여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한 펌프씩만 짜주고 있어요. 한 펌프. 이게 한 펌프가 더 많아서 보통 6대4로 좀 섞이는 느낌이 있어요. 고루 잘 섞이게 섞어주고 맥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거 산지 몇 년 됐는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파데 브러쉬는 얘가 짱이더라고요.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얹어주고 더툴랩 하얀색 퍼프거든요. 물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묻히고 뽀송한 상태로 써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팡팡팡팡 두들겨주면 피부 표현이 되게 오바우톤 파데가 커버력을 높여주고 하밍이 약간 윤기나고 촉촉한 피부결을 완성시켜줘서 최고의 꿀조합입니다. 솔직히 쿠션으로 빠르게 끝내는 거에 비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는데 그만큼 지속력도 높고 피부 표현도 확실히 예쁘게 됩니다. 갑자기 오늘 날씨가 최고 기온 11도에 최저 3도여서 너무 확 추워져서 코 막힌 소리가 나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완벽한 베이스를 하고 싶은 날에는 컨실러라든지 이것저것 할 때도 있는데 오늘도 약한 베이스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해도 꽤나 탄탄합니다. 파우더는 원래 그날그날 좀 다르긴 한데 그날은 힌스의 세컨 스킨 에어리 파우더 라벤더 컬러를 써줬습니다. 팩트로 되어 있고요. 모공이나 요철 부각 있는 부분이나 좀 광나면 안 예쁜 부분 화장 안 번지게 하려면 진짜 얇게만 프라이머 느낌으로 얇게만 깔아주시고 이게 살짝 밝아지는 파우더라서 얼굴에 하이라이팅 밝혀주고 싶은 부분을 두드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 주변도 파우더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립 라이너 같은 거 했을 때 오래갑니다. 눈썹을 그려줄 건데 이런 얇은 아이브로우 브러쉬로 전 눈썹을 보통 이걸로 많이 그려줘요. 뭔가 붉은기나 노란기가 거의 쏙 빠진 색깔, 특히 이 밑에 컬러들이 채도가 완전 쏙 빠진 컬러들이라서 눈썹 그리기에 최적입니다. 밝기도 다양해서 그날그날 좀 내 눈썹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진한 컬러를 살짝만 묻혀서 눈썹 산을 잡아줘요. 원래 눈썹을 이렇게 일자로 가다가 떨어지는데 일자로 가지 않고 위로 가는 느낌이 들게 위쪽에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렇게 원래 눈썹이 있는 곳까지 채워나가요. 그리고 눈썹 산이 너무 각지면 안 예뻐서 좀 둥글게 빼주면 좋습니다. 밑에 비어있는 부분 살짝 채워주고 섀도우를 절대 더 묻히진 않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2, 3번 정도 컬러로 살짝 다시 한번 묻혀서 앞부분이 진하면 정말 이상해지기 때문에 앞부분도 연하게 일단 이렇게 해주고 어차피 화장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좀 다시 연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충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볍게만 그려주고 있어요. 아 맞다. 빗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결대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뒷부분은 그냥 옆으로 빗어주고 눈썹 산을 위쪽에 이렇게 찍어주고 둥글게 채워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살짝
아주 살짝만 들게. 대충 봤을 때는 일자 눈썹 같지만 실제로는 올라가고 있는 눈썹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브로우 브러쉬 든 김에 애교살은 몇 년째 맥 소바로만 그려주고 있어요. 애교살 그림자가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그 그림자의 맨 위쪽 말고 맨 아래쪽 기준으로 그려주면 좋더라고요. 요렇게. 이 브러쉬가 해외 직구로 사긴 했는데 배송도 빠르게 오고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완전 강추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샀거든요. 내가 이 브러쉬 하나에 이 돈을 주고 사야 될까? 아이브로우 브러쉬 많은데? 했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맥소바가 초보자가 그려도 과하지 않게 그려져서 좋고 아이섀도우 하기 전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려줘야 나중에 아이섀도우를 하고 났을 때 좀 지워져도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애벌레같이 처음에 그려주고 너무 입술이 민망하니까 베이스립 한 번만 발라도 될까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H 블러 틴트 02 라이블리. 회색 베이스립이 잘 어울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1호 데일리를 바르시면 정말 잘 어울리실 거고 저는 회색 베이스립이 정말 안 어울려서 이 핑크 컬러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은 립 라이너를 아마 굳이 따로 그리진 않았던 것 같고 베이스립으로 오버립을 그냥 해줍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입술 아래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리고 좀 두껍게 양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살짝 얹고 손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거나 문질문질해서 얇게 도포해주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아랫입술 완성. 제가 입술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둥그렇게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커버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아서 저한테는 립 라인이 이렇게 커버가 다 되더라고요. 이게 맞나? 조금 오바스럽긴 한데 메이크업 완성하고도 좀 심하다 싶으면 수정을 할게요. 저의 아이 메이크업의 킥은 바로바로 크리니크 치크팝 팔레트인데요. 이게 2019년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 어차피 여기 각각의 단품들은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제가 쓰는 거는 이 두 가지 컬러거든요. 발레리나 팝, 정말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거는 헤더 팝이라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로 아이 메이크업을 합니다.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이 두 가지 컬러를 써줄 건데 얘는 되게 핑크핑크하고 되게 흰기 많은 느낌이고 얘는 좀 딥하고 붉은기 많은 컬러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씁니다. 1대2 정도로. 진한 거 먼저 한 번 쓸고 두 번 쓸면 1대2. 베이스 섀도우 하듯이 눈두덩이 쪽에 올려줍니다. 말랑말랑한 그 눈알, 젤리 같은 눈알이 만져지는 그 부위에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양 조절을 잘못해서 헤더팝을 너무 많이 해버리시면 정말 시뻘겋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눈 아래도 똑같이 해서 저희 아까 애교살 그려놨잖아요. 그 안쪽 영역을 칠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눈꼬리 쪽도 살짝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가부키? 게이샤? 거울 보면서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건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치크팝이 하나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블러셔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양이 정말 많아서 저처럼 5년, 6년 쓰셔도 바닥이 아직 안 보이고 있고요. 물론 제가 매일 쓴 것은 아니지만 매일 써도 1년 이상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아이섀도우가 아니라 이 치크팝을 선택했냐 하면은 일반 아이섀도우로 원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화장을 했었거든요. 너무 눈가가 퍼석퍼석 텁텁한 거예요. 치크팝은 블러셔 발색할 때마다 항상 촉촉하게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치크팝이 비싼 이유가 베이크드 타입이어서 파우더를 눌러 담은 게 아니라 꾹꾹 담아서 한번 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테크닉 없이도 텁텁하지 않은 연출이 가능한 것도 저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양쪽 눈 다 해주면 이렇게만 나가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이렇게 나갈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톤온톤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눈이랑 블러셔랑 립
컬러 톤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맞춰주는 걸 좋아해서 이 컬러 그대로 볼에다가 얹는 경우도 정말 많고, 그날 썼던 거나 제가 데일리로 좀 많이 쓰는 거는 릴리바이레드의 두건빔입니다. 제가 크림치크를 바르면 좀 많이 베이스 까짐이 진짜 심한 편인데 저한테 안 까져요. 다른 크림치크에 비해서 막 엄청난 촉촉함이라기보다는 냉장고에서 갓 꺼낸 버터 정도의 단단함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무른 제형이 아닌데 저는 그래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게 없어. 베이스 까짐 심하신 분들은 이런 애기 공댕이 퍼프 있잖아요. 이렇게 빵빵한 거, 납작한 거 말고 통통한 애기 공댕이 퍼프로 크림치크 바르시면 까짐이 정말 아예 안 생기거나 훨씬 덜 생겨서 나만 아는 까짐 정도? 푹푹 묻혀서 털이 너무 많아. 이렇게 묻혀서 이쪽에 좁게 시작합니다. 넓게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마치 소용돌이 달팽이처럼 살짝 위로, 눈꼬리 위로도 촉촉한 볼따구가 완성되었습니다. 다크서클에도 살짝만 올려주시면 다크서클이 커버되는 효과도 있고요. 쫀쫀광이 생겨요. 턱 끝에도 살짝 올려주고 코끝에도 정말 살짝, 눈썹 끝에 여기 뼈 쪽에도 살짝 올려주고 관자놀이도 뭐 가볍게 터치해주고 그냥 얼굴 전체가 아주 핑크핑크 톤온톤이 되어버리죠? 이 컬러가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마 바깥쪽에도 쉐딩 들어가는 부위를 물들여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 쉐딩하고 나서도 저는 획기 돈다 싶으면은 이 두건빔을 더 얹어줘요. 쉐딩은 스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딩 노즈 쉐딩. 일반 쉐딩 컬러보다 채도도 낮고 연해서 망할 확률이 적습니다. 필리밀리 857 쉐딩 브러쉬로 콧구멍 위에를 터치. 저는 문지르지 않아요. 문지르면 베이스가 까질 수도 있기 때문에 V자로 썰어줍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살짝 모인 다음에 위에 일자로 육각형인데 이렇게 생긴 육각형을 저는 코끝에 만들어줍니다. 톡톡톡톡톡. 콧등 쪽은 진하면은 진짜 이상해지거든요. 정말 살살 위에다가 더듬이를 세워주고, 근데 여기를 너무 까맣게 칠해버려서 콧볼 쪽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옅은 컬러를 토닥토닥, 이번엔 눈썹이랑 이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그 꺽쇠가로 뾰족한 괄호로 그려주고요. 깜찍 뀨 하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줍니다. 좀 넓은 부위로 블렌딩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만졌을 때 이렇게 움푹 들어가잖아요. 움푹 들어가는 그 부위도 돋보일 수 있게. 저는 뼈가 여기 있거든요. 뼈가 여기 있으니까 눈꼬리 쪽은 여기다가 쉐딩을 해줍니다. 자기 뼈 모양대로 해주면 제일 자연스러워요. 얼굴 중앙 쪽 쉐딩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큰 브러쉬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다 여기를 회색으로 물들여줄 거예요. 대신에 그라데이션으로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관자놀이도 턱선까지 해주면 끝입니다. 이마 양쪽 바깥쪽도 회색으로 칠해주시면 좋아요. 킥이라는 단어를 잘못 쓴 것 같은데 메인 요리는 요거고 킥이 요겁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게 근데 발색이 진짜 잘 돼서 살짝 한 번만 묻혀서 진짜 미친 듯이 털어주고 남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 눈꼬리 쪽에서부터 살짝 얹어주면 깊어졌고, 삼각존도 살짝 이어서 정말 연하게 꼬리 살짝 빼주고 해주면 깊이감이 정말 예쁩니다. 이게 약간 발색 느낌이 옛날에 에뛰드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아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구릿빛 브라운. 립을 한번 해볼까요? 어뮤즈 듀 틴트 도쿄 모모입니다. 이게 원래 일본 한정 컬러였는데 이제는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버립한 부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이것도 색깔이 정말 차분하고 예뻐요. 그리고 지속력도 정말 좋고 촉촉한데 끈적임이 없어요. 머리카락 같은 거 안 붙어서 나트랑 갔을 때 원래 한국에서 잘 쓰던 게 있는데 그건 머리카락이 너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써볼까 하고 썼는데 머리카락이 안 붙어요.
근데 지속력이 너무 좋아.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뻐. 그래서 저의 짱짱 애정템이 되었습니다. 나랑 평생 갈 친구. 사실 이것만 발라도 정말 예쁘기 때문에 외출해서 밥 먹고 나서 지워지고 나서 바를 시간 많이 없을 때는 도쿄모모 하나만 발라주기도 하고요. 좀 더 촉촉해 보이고 싶을 때는 글로스를 얹어주는데 글로스는 맨 마지막에 얹어주겠습니다. 제가 눈 밑에 다크서클 마냥 섀도우를 진하게 바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화장하는 동안에 눈 밑이 벌써 너무 촉촉해서 그런지 좀 옅어지더라고요. 뽀송한데 진한 섀도우로 눌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가 눈 밑에 발랐을 때 정말 대박 예뻐요. 이거를 손가락으로 얇게 지속력이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언더 점막도 채워주는 편이거든요. 눈가에 깊이감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데 언더 점막은 가볍게 칠하다가 눈 끝쪽에서 일자로 빼줍니다. 그리고 이게 블렌딩이 되게 잘 돼서 손가락으로 블렌딩. 안 했을 때는 눈 밑이 좀 밝아서 좀 동동 떠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눈이 좀 부어 보이는 느낌? 이제 아이라인 점막은 저는 이걸로 많이 해줘요. 슈퍼프루프 펜 라이너 킬 브라운 3호 카카오 브라운. 저는 점막을 채울 때 눈꺼풀 이렇게 까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다 채워주는 편인데 딱 이런 타입이 아니면 젤 라이너는 다 깎여서 속눈썹 사이사이에 엄청 끼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 번지고 해서 이거는 정말 평생템. 점막 채우니까 갑자기 확 눈이 더 깊어지고 또렷해지고 부어 보이던 게 싹 눌러졌죠. 그리고 저는 미간이 넓은 편이라서 정말 눈 앞까지 꼼꼼하게 채워줬고요.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는 꼭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되는데 홀리카의 싱글 섀도우로 나온 거를 제가 3개 합체해서 놔뒀는데 젤 타입의 아이섀도우예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젤이니까 가루 날림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 수가 없고 블렌딩도 너무 잘 돼서 이걸로만 단독으로 아이라인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렷하게 깊이감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라인 한번 그려주고 풀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건 대단한 테크닉이 필요 없이 선이었던 것을 그라데이션 해주면 됩니다. 눈에 뭔가 완성도 차이가 확실히 나죠. 중간에 보시면서 과연 저 화장이 저렇게 된다고 의심하셨을 것 같은데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하이라이터는 이거 많이 써줍니다. 로즈 골드 컬러고요. 컬러 하나당 2, 3만 원이라 생각하면 계속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사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디올보다 더 비싸지지 않을까. 이거를 하나 사시면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밑에 두 컬러를 섞거나 뭐 4개 다 섞을 때도 있고 정말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해도 다 너무 예쁘게 잘 올라가요, 이 메이크업에. 이 눈 앞쪽에 이미 살짝 빛나고 있잖아요. 여기 이것도 작은 가로. 코에도 작은 V, 정말 작은 V. 여기 V. 이걸 V라고 할 수 있을까? U가 아닐까? 하이라이터도 이렇게 정말 작은, 사실 이거 네일 아트 하는 브러쉬인데 이렇게 작은 걸로 해줘요. 큰 걸로 하면은 코봉이가 됩니다. 콧대는 손가락으로 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딱 요 정도만 해줍니다. 이 쉐딩한 거 바로 위에까지. 또 밑에 두 컬러를 손가락에 발라서 광대 쪽 톡톡톡톡. 한 번 하면 잘 안 보여요. 한 2번은 해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마를 전체 다 바르면 요철 부각이 좀 심해서 그냥 여기 눈썹을 일자로만 해줍니다. 그리고 눈 밑에다가 이 핑크색 하이라이터를 발랐어요. 눈 밑 하이라이터도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눈 점막과 애교살 그림자 사이를 얇게 해주셔야 돼요. 한 줄로만 얇게. 한 겹으로 하면은 잘 안 보여서 한 2겹, 3겹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입체감이 생겼죠. 하지만 밝아지지는 않았어요. 광이 스멀스멀 너무 올라와서 한 번 더 눌러주고 가겠습니다. 속눈썹은 요거 써주고 있어요. 테무에서 주문했는데 배송이 너무 안 와서 쿠팡에서 급하게 찾아봤는데 테무보다 한 2~3배? 2.5배 정도 비싸긴 한데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비싸봤자 올리브영보다는 저렴하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거울 없으면 안 돼서 붙이고 오겠습니다.
이런 히팅 뷰러로 뷰러를 해줍니다. 막 엄청 예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처짐만 없게, 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뿌리 쪽만 찝어줍니다. 가운데 이 하트 기준으로 왼쪽 눈, 오른쪽 눈에 붙여주면 되는데 위에 세 줄은 제일 짧은 거라서 눈 앞쪽에 붙여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 네 줄은 중간 길이어서 가운데에 붙여주고요. 마지막 세 줄은 제일 긴 길이어서 눈 꼬리 쪽에 붙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쪽집게는 필리 말릴 건데 다른 거 다 써봐도 이 쪽집게가 제일 속눈썹 붙이기 편하고 좋더라고요. 완전 강추입니다. 언더 속눈썹도 노글루로 나왔는데 요거 붙여줬습니다. 한 개 붙여줬어요. 여기에 쪽! 쪽! 완전 눈꼬리 쪽은 아니고 눈꼬리에서 살짝 앞으로 온 그런 위치에다가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입술 산 쪽이 지금 인중이 살짝 미완성된 느낌인데 입술 산 쪽에 V자로 그려주면 납작한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서 인중을 정말 연하게만 해주셔도 입술 산이 더 있어 보여요. 블러셔가 좀 약해진 느낌인데 블러셔 쳐돌이는 아무리로 블러셔를 한 번 더 얹어주겠어요. 그냥 우리 쉐딩했었던 영역들 다크서클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로 글로스. 이거 진짜 좋아요. 롬앤의 피오니 발레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 피오니 발레가 토끼 혈입이고 봄 라이트나 여름 라이트한테 쓰기에도 정말 좋아서 유명한데 이게 피오니 발레랑 발색이 되게 비슷한데 플럼핑 기능까지 있어서 통통 토끼 혈입의 정석? 많이 유명하지 않아서 아쉬운 아이템이라 더 유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거의 데일리로 매일 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이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에서 미처 빼먹고 말씀드리지 못한 정보들은 댓글이나 DM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